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정부가 국회 정상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뽑는 추경예산안, 6조 7천억 원의 추경예산안, 경제가 엄중하다고 하니 한번 얼마나 어디서 얼마나 경제가 위험하게 됐는가를 우리 국회가 한번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같이 한번 모색해 보자. 정부가 경제가 어려워서 6조 7천억 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니 왜 어떻게 어려운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쾌한 논리입니까? 경제실정청문회라는 원래 이름도 경제청문회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신이 없고 너무나도 못난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청문회마저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경제가 위기가 아닌데도 수시로 의회에서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또는 재무부 장관을 불러서 경제에 대해서 따집니다.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자, 그렇다면 당연히 경제 위기인 이 나라에서는 경제청문회가 벌써 열려도 한참 전에 열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청문회를 열어서 따져야 될 대상을 옆에 소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소신이 없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무리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전임 김동연 부총리에 비해서 너무나 소신이 없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경제 정책의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경제위기라기보다는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그리고 당시에 장하성 정책실장과 경제의 주요한 침체 원인을 놓고 상당히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이 보는 앞에서 소신을 쉽게 내던집니다. 그는 국가부채가 GDP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국가부채의 마지노선 40%. OECD가 신흥국에 권고하는 40% 선. 이것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그 소신을 내던졌습니다. 대통령이 40%를 고집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자 금방 이를 45%로 바꿔버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는 45%를 적용을 하면 2022년에 한국의 국가부채가 971조가 됩니다. 45%. 이미 한국의 국가부채는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치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엄청난 복지 수요, 이런 예산의 부족까지를 생각을 하면 더군다나 지금 세수가 다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생각하면 40%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마지노선인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런 소신을 그저 쉽게 포기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사표를 던지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자신이 한 사람의 경제 관료로서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권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조정국장이라고 하는 요직을 맡았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공기업 개혁,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업 개혁이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완전히
다시 도로 나무아비 타불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개혁의 핵심적인 두 가지. 하나는 공기업 부채를 대폭 줄이는 것, 또 하나는 성과 연봉제라고 하는 이 공기업의 임직원들을 생산성 향상으로 유도하는 것. 이 두 가지 정책이 완전히 지금 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대표적인 한국전력이 박근혜 정권 때 1년에 어떤 때는 10여 조 원의 흑자를 했었는데 벌써 올해 1분기에만 6천억 원 적자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 없는 김수현 정책실장. 김수현 실장은 원래 도시공학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비서관을 맡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나라 경제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움켜쥐고 있는 조타수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는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노무현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교수가 며칠 전 제 동영상 칼럼에서 지적을 했듯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국정을 맡고 있다. 기본이 안 된 정권. 그 기본이 안 된 정권의 안 된 인사의 대표적인 경우가 김수현 정책실장입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문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윤종원 경제수석. 원래 대통령의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여야 합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대통령인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 경제를 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에게는 경제수석이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50의 전두환 대통령의 김재익 경제수석은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경제를 잘 모르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의 방향을 설명을 해주고 경제정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신과 책임으로. 그래서 50 때는 경제가 고공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경제수석은 대통령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문외인데다가 감성팔이 경제정책, 예를 들면 탈원전 또는 최저임금 10,000원 이런 감성팔이 용어에 꽂혀가지고 경제를 잘못 이끌어가는 이런 것에 고삐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제수석. 대통령의 문외에 대한 책임이 경제수석이 있습니다. 네 번째, 탈원전 제양,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저는 성 장관이 속으로는 이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으며 국가가 원전 건설로 계속 가야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 산업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관료 경력이 많기 때문에. 왜 모르겠습니까? 속으로는 그것을 잘 알면서 그저 감투 때문에 소신 없이 대통령에게 아무런 얘기하지 못하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런 일종의 앞제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6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6조 7천억 원이 경기 부양에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GDP 증가 아무리 잘 잡아봐야 한 0.1%도 아니고 추경 예산의 내역을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부분은 0.03 내지 0.04%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수정을 해서 이미 공정률이 10%나 나가 있는 울진의 신한울 3호기, 4호기 공사만 재개해도 이 정부가 없애겠다고 한 6개 원전 중의 2개, 신한울 3호기, 4호기만 공사를 재개해도 아마 그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이치를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성윤모 장관. 5번째, 4대 강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하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런 잘못된 정책에 얽히면 훗날 역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두려워하는,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4대 강보를 해체하는 공사에 응찰하는 전문 기업 연구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권당의 이해찬 대표마저 반대하고 나선, 물론 새 정부 반대만 얘기를 했지만, 이 반대하고 나선 이 4대 강보 해체 이 계획을 밀어붙이게 나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직원대에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일자리 사기극. 어제 정부가 또 통계를 내놨습니다만은 25만의 일자리가 늘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자리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이른바 이제 노인들 단기 알바 또는 퍼주기 예산으로 늘은 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제조업과 30대, 40대의 일자리는 여전히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진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고 그저 퍼주기 예산으로 깨진 독에 물 붓기로 이 미봉책으로 국민을 속여가면서 단기 알바 일자리나 늘리는 이 얄팍한 눈 가리고 야옹하는 정권, 이 일자리 사기극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추궁을 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6명만 불러서 국회에서 적나라한 답변만 들어도 문재인 정권의 이 나라 망치기 경제가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떤 지경에 와 있는가를 국민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